이남용의 힐링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남용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물론 지난주 내내 시장 하락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이천선 하회에서 더 그런지 변동성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단 좀 크게 좀 네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의 좀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제 마무리된 이제 중국 삼중전회인데요. 시장의 기대는 삼중전회를 통해서 어떤 중국의 좀 향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좀 제시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긴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성장무드를 좀 가든지 좀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좀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삼중전회가 마무리되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만 제시를 했지 시장이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내년으로 있는 그 전인대까지 좀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요인이 좀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즉 이제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 테이퍼링 시점이 빠르면 올해 12월에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노이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달러가 그 신흥시장 통화 대비 다시 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다소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 외국인 매도 포지션 변화가 나타났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갈수록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좀 손실이 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익이 나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단기 수급 교란 요인도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들은 큰 틀에서는 G2 중국과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단기적으로는 내일 있는 옵션 만기일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서 약간 일고 있는 상황인데 옵션 만기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옵션 만기 관련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신규 편입을 월요일에 하셨더라고요. 지금 지수가 딱 월요일 때 지수대인데 그렇다면 지금을 좀 시장의 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월요일 종가랑 공교롭게 지금 현재 지수가 좀 딱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월요일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을 했고요. 일단 2060부터 지금 1980선 정도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원인으로 이제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980선 내외 정도에서는 일단 61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감매도권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덱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편입을 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다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대비 이제 두 배 이제 그 승수를 가지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ETF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상승하고 1% 빠지면 2% 하락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980선 지금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1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 2050선까지 단기적인 리바운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 매수를 통해서 한 5에서 7% 정도의 단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탑10 포트폴리오에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을 했습니다. 50선까지 인덱스 플레이 관점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폴리오에는 많은 종목들이 담겨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큰 틀에서는 그 지난주에서 별로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이격 조정이 좀 마무리된 종목 중에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제는 상승이 강했지만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네이버, 삼성 SDI를 들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다소 종목들 다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적극적인 매수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약간 이제 좀 흐름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들, 각각의 그 성격에 따라 플러스인 종목도 있고 하락인 종목도 있습니다. 만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도,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롯데하이마트, 서한, 이런 종목들을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뭐 지금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그 1년 동안 보면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한 8천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지분의 한 11%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지금 다 받아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는 수급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 횡보하고 있는 것은 중국 시안 공장이 언제 재가동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지금 기관들은 더 이상 뭐 매물을 내놓을래도 크게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수가 재개됐을 때는 가장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만약에 재개되는 시점에 같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도 될까요? 예, 일단 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좀 돌아서고 그런 패턴이 변화가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1순위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가장 좋다라고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시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남용의 힐링 포트폴리오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남용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